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평생 함께했던 인연이 낯선 얼굴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상실과 배신이 한순간에 몰려온다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안정적일 거라고, 오랜 세월 쌓아온 정과 의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믿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반론을 던집니다. 노후에도, 그 중에서도 60이 넘은 이후에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과 원수처럼 등을 돌리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가 단 한마디로, 단 한 번의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감정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던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멀어지고 싶어진 적, 자주 연락하던 지인이 어느 날부터 마음을 상하게 했던 기억,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던 그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왜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관계를 예방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경북 포항에 사는 67세 여성 박정희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노인대학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모라는 여성과 무려 2년 넘게 함께 다녔고, 같이 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서로의 집까지 오가며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모라는 분이 자신의 남편 이야기나 가정사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은근슬쩍 흘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돈이 별로 없대. 예전부터 바람기가 있었대. 아들이 얼굴도 잘 안 비춘대.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그런 말 했겠어? 하며 어색하게 웃고 넘기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가 있던 자리마다 뒷말이 생겼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박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까지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말한 적도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이야기를 흘린 이가 이모였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원수 같다는 말, 그 사람 때문에 처음 썼어요. 이 나이에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에도 인간관계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면서도 속으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워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저 고마워서 경계심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노후의 인간관계도 신중해야 하고, 사람을 오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노년기에 원수 같은 관계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과한 기대와 의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그 마음의 무게가 부담이 되어 되돌아오게 됩니다.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분은 이모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웃이었고 같이 마을회관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사이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온 일상적인 친분 속에 조금씩, 아주 서서히 기대라는 감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혼자 장을 보기엔 무거우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병원 갈 땐 동행해 주길 바라고 자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그 사람뿐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겁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너무 자주 전화를 걸어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봤다 보니 나중에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늘 여러분의 시간을 당연히 여기며 오늘도 같이 가죠. 당신 없으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조금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의였지만 그 호의가 계속되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당연해지면 그 사람은 어느새 여러분의 버팀목이 아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짐이 감정으로 얽히기 시작하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그 관계는 무너지며 원망이 됩니다. 박 어르신도 그 점을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의지했어요. 그 사람도 지쳤을 수 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친다고 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대를 넘은 관계의 폭력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과한 기대는 관계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인간관계에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실망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의지처가 적고 새로운 관계 맺기가 어려우니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대를 줄여야 하고 감사는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가는 관계에는 서로 기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고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이 기대를 넘어선 감정이 되어야 오래 지속됩니다. 노년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과한 기대와 감정 의존은 어쩌면 우리가 만든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기대를 조금 덜어내고 자신만의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필요한 비교와 질투입니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경쟁도 없고 서로를 질투할 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 이후에도 사람들은 누가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누가 여행을 더 많이 다녔는지, 누가 연금을 더 받는지 은근히 비교하며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비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 사이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 김화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늘 옆집의 정순자 씨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사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같이 걷기 운동도 하며 오래된 친구처럼 지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 씨가 자식 자랑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받았대. 우리 딸은 명절에도 직접 갈비를 사들고 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어르신의 마음에는 조금씩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 씨의 자랑이 점점 비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정 씨의 무심한 말투나 우연히 자랑 섞인 표현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죠. 이런 과정은 아주 느리지만 치명적입니다.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은밀한 독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자랑에 괜히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 관계는 삐걱거리고 어느새 서로를 피하게 되고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좋았던 인연도 서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내 것이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인 내 마음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 상대방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지고 나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남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자랑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질투가 아닌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원수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말버릇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최고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음식은 반드시 손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조용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정인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작은 노인대학에서 서예반을 함께 듣던 분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예반에서 모여 밥을 먹을 때마다 함께하던 박모 어르신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 내가 현역 시절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어. 자식들한테 뭐든 해줘야지. 부모가 자식 위해 사는 거지. 뭘 더 바라나. 처음엔 그냥 흘려듣던 말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자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힌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자녀를 위해 살아오지 않은 자신이 미운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삶의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새벽을 좋아하고 누구는 늦은 밤이 익숙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에게 올인하고 어떤 이는 자기 삶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아, 저 사람이랑은 좀 멀어져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진리로 여기며 남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합할 수 없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려면 이 말 한마디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한 적 없으신가요? 그 말은 상대에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옳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고 원수처럼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름을 인정하는 말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당신 생각도 궁금하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예순을 넘긴 이후에도 끊임없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들이
왜 그토록 자주 다툼에 휘말리는지, 그 배경이 되는 감정, 바로 자기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 겪는 인간관계 속 또 다른 큰 갈등의 원인,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 연민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깊은 원망과 억울함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멀게 만들고 심지어 원수처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상담소에 이정분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임에도 목소리는 또렷했고 인상도 참 따뜻했지만 말끝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어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되었고 하나는 사위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며 늘 마음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결혼한 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지 않자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 애는 나한텐 너무 냉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밑바닥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기대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서운함은 쌓이고 결국 상대는 그 기운을 느끼고 조심히 그러나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나? 왜 나는 늘 희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될수록 내 마음엔 상처가 켜켜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무의식 중에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다 줬어.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고 때로는 부담감을 안깁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집이라 부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몰입한 나머지 타인의 입장이나 마음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요구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넘어서 적개심까지 품게 되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자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자는 늘 원망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자꾸 생긴다는 건 사실 내 안에 쌓인 얄궂은 감정들이 그 사람을 원수로 보이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그 억울함을 알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는 이유, 바로 후회 없이 사는 법을 모른 채 지나온 삶에 대해 미련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나이 들어서도 후회가 남는 인간관계를 반복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더 외롭고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정리하지 못한 감정과 채워지지 않은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길 원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지난 삶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참 따뜻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족마저 바빠지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잊혀지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애써 살아온 걸 아무도 몰라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적어도 내 남편은, 적어도 내 자식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상대는 금세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가장 가깝게 했던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원수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는 내가 먼저 내려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줄이고 과거를 인정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손주 용돈 줄 돈 없을 땐 그냥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마음만 바꿔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히려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이 말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사람은 따뜻한 마음 하나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남을 탓하는 마음이 일어났거든 그 탓을 지닌 자신부터 살펴보라.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움 속엔 내 기대가 있었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보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걸 기대했을까? 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멀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걸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런 감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를 조율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이 들어 원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관계의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 멀어지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에 솔직해지되 반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다치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둘째, 새로운 인연보다 오래된 인연을 다시 보는 연습을 하세요.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연락이 끊겼던 사람 중 여러분의 삶에 다시 온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오해를 푸는 한마디, 생일을 챙기는 메시지 하나로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관계가 평생 인연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무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곁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연습해 보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늘 스스로를 쓸모없다 여기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면 그 감정은 결국 상대에게도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따뜻함을 느끼고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명의 적을 이겨도 진정한 승자가 아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대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속에 숨어 있는 비판, 불신, 외로움 같은 감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자꾸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감정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그 사람이 원수인지 그저 외로움의 그림자인지 조금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향한 기대보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 말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을 바꾸면 하루가 편해지지만 나를 바꾸면 평생이 평온해집니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마음 담아 읽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